안녕하세요, 라리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고객님에게 저번에 이제 산타페 TM 이제 TX 편에서 그 편에서 이제 차를 제공해 주셨던 차주분께서 신차를 뽑았어요. 제네시스 G90입니다. EQ900 후속이죠.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로 넘어오면서 이제 G90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뭐 페이스리프트다, 이제 상품 개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풀체인지보다는. 그런데 뭐 거의 외관은 풀체인지에 가깝게 다 바뀌었죠. 그 이제 신형 2019년형 이제 G90을 이번에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신나게 지금 와인딩부터 지금 타고 있는데, 그냥 가볍게 뭐 재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G90에서도 이제 3.3 터보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8 NA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G90 사시는 분들이. 근데 조금 더 한 차량 가격이 뭐 기본 트림에서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좀 더 여유 있는 토크를 통해서 탈 수 있는 3.3 터보를 이제 고객님께서 선택하셨고, 제가 오늘 이제 받아고 차고 있는데, 이제 뭐 길들이기도 거의 안 끝났어요. 1500km 탄 차를 제가 지금 받아가지고 오늘 사정없이 조사하려고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타보니까 조사도 되긴 하는데, 차가 이 차는 대형 세단은 조술차는 아니잖아요. 적당히 조사 버리면서 헛소리 하지마 임마.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뭐 일단 가볍게 재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3.3 터보 엔진에 트윈 터보입니다. 현대기아 이제 GDI 3.3 트윈 터보 엔진에 마력은 370마력, 토크는 52토크를 상회하고 있는데, 재원은 뭐 훌륭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뭐 그 이 차의 아래 트림인 뭐 G80 스포츠, 그 다음에 뭐 G70, 그리고 뭐 기아로 넘어가서 스팅어나 뭐 K9에서 쓰고 있는데, 엔진 자체 지금 느낌은 기존에 제가 스팅어랑 G70을 탔을 때보다 조용해요. 그러니까 엔진의 출력이나 이런 필링은 거의 똑같은데, 변속 느낌도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탔을 때, 이게 MVAC 쪽에 신경이 많이 써서 그런지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좀 타고 있는데, 차가 많이 조용하게 느껴지네요. 소음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느껴지는데, 좀 더 타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와인딩 로드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와인딩 로드가 국도로 이제 진입을 할 건데, 일부러 지금 노면이 안 좋은 쪽도 좀 타보고, 대형 세단답게 방지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뭐 일부러 지금 뒷좌석에 여자친구를 태워서 뒷좌석 승차감에 대한 부분도 이따 또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 일단 와인딩 시에 이 차가 주는 서스하고 댐퍼의 느낌, 그 핸들링의 느낌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쫙 빨려 들어가는 느낌도 좋고, 지금 이런 데서도 차를 집어넣어도 쉽사리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느낌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차가 무겁고요. 브레이크나 핸들링의 능력 자체는 이 정도 성능이면 딱히 불만사항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데, 쭉 잘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가. 여기서 던져도 잘 들어가죠. 자, 차가 이게 거동을 주는 느낌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제네시스라는 차, 그리고 현대기아에서 만드는 대형차에 대한 그런 생각을 완전히 제 기준에서 완전히 분쇄시켜 버리거든요. 기존에 제가 이 리뷰를 하기 전에 EQ900을 한번 타본 적이 있었어요. EQ900 처음 출시됐을 때. 솔직히 말해서 EQ900이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다른 게 뭐냐, EQ900이랑 확실히 다른 게 뭐냐,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서스펜션이나 이런 템포의 느낌은 EQ900이랑 정말 똑같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똑같다고 보면 돼요. 정말 똑같은 차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뭐 외적이나 뭐 실내 인테리어 부분, 이런 부분만 좀 달라지고, 지금 계속 이제 와인딩 중에서도 타보면서 느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차라고 보시면 되시고, 댐퍼나 이런 부분에서 바뀐 점은 크게 없어요. 물론 구형의 에쿠스, 뭐 옛날 우리 가쿠스, 그 다음에 뭐 뉴에쿠스, 그리고 뭐 에쿠스 신형들, 뭐 그런 차에 비하면은 댐퍼가 굉장히 이제 독일차스러워졌죠. 현대 기아차도 이제 대형 세단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런 댐퍼와 서스펜션, 핸들링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G80을 저희가 또 리뷰를 했잖아요. G80과 이 EQ900을, 이 G90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솔직히 말해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80은 물론 나온지 이제 연식이 좀 됐죠. 6, 7년 정도 됐고, 지금 풀체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에 리뷰할 때도 뭐 신형은 더 좋아지겠지, 좋아질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지금 이 G90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신형으로 이제 탈바꿈 된 거고, 이제 서스펜션이나 댐퍼나 그런 부분도 훨씬 더 현대에서 이제 뭐 벤츠의 E클래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BMW 7시리즈 이런 차들 좀 많이 분해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많이 독일차스러워졌고, 운동 성능이 대형 세단인데 안 좋다 그런 느낌을 하기에는,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차의 운동 성능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 차가 스포츠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S63 AMG나 뭐 그런 차처럼 계속 완전 스포티하게 빠른데 무겁고, 대형 세단인데 무겁고 휠베이스 길고 빠른데 동시에 뭐 이제 밸런스까지 좋은 그런 S63 그런 차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물론 이것보다 S63 AMG는 가격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이 차는 1억 2천입니다 1억 2천 정도 되는 차인데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차랑 비교하면 안 되고, 이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엔트리급 대형 세단들의 비슷한 정도의 성능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면서 동시에 승차감과,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이제 승차감하고 이제 뭐 안락함도 동시에 가져가면서 또 어느 정도 이제 또 약간의 스포츠성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서스펜션의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뭐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트렌드죠. 말 그대로 이제 요새 이제 국내 오너들도 독일차나 수입차를 많이 타면서 그쪽으로 이제 취향을 많이 이게 가지고 가니까, 거기로 수입차로 뺏긴 고객들을 다시 데려오려면 현대도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자, 일부러 지금 방지턱 테스트하고 뒷자리 승차감이 앞쪽이랑 다른지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뒷좌석에 지금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운전은 우리 차주님께서 이제 직접 해주시고 있고, 저는 이제 편하게 회장님 자리에 지금 탑승을 했는데,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이랑 굉장히 좀 많이 승차감이 다르네요. 솔직히 말해서 좀 놀라운 게, 앞에서는 차가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 차가 노면이나 바운딩에서 차가 약간 이렇게 어쨌든 요철에서 이렇게 차가 흔들리거나 그런 부분도 시트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부분들이 운전석에서는 훨씬 더 좀 많이 느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많다는 게 뭐 이게 차가 불편하다 그런 게 아니라 뒷좌석에 비례해서 좀 많이 느껴졌는데, 지금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면이나 이런 불규칙한 바운딩, 지금 이런 놀이나 이런 데서도 차 뒷좌석 승차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뒷좌석의 시트라든지 뒷좌석 서스펜션 같은 경우가 뭔가 조율이 뒷좌석에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게 세팅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드럽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의 거동이 뭐 불안전하다거나 놀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뒷좌석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지금 바운딩 있는데도 지금 지나가는데 상당히 뒤에서 이제 편안하게 승차감을 느낄 수 있게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뒷자리에 뭐 옵션도 굉장히 좋고, 마음에 들어요. 지금 차주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신데, 뭐 아우디랑 비교를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아까 이제 뭐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주행의 느낌은, 차의 뭐 주행의 느낌은 7시리즈랑 S클래스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다면,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솔직히 말해서 7시리즈도 아니고 S클래스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우디 A8 일반 기본 숏바디가 아니라 아우디 A8을 조금 늘려놓은 롱바디의 느낌이 나는데, 그 느낌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롤과 이제 요잉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데, 롱바디에서 숏바디에서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롱바디 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허용을 하면서 동시에 승차감은 어느 정도 또 부드럽게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굳이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롱바디의 느낌이 지금 얘는 숏바디인데도 나타나거든요. 이 차가 이제 리무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무진을 타면 내가 봤을 때 승차감이 좋을 수는 있지만, 부들부들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 이제 요인과 이제 뭐 롤에 있어서는 어쨌든 좀 더 불리해지겠죠. 근데 뭐 이제 뭐 아까 궁금한 사항이, 아우디는 그러면 세단으로서 성공한 차는 아니네요. 아우디 A8은 이제 아무래도 이 대형 세단 시장에서 S클래스가 워낙 성공을 했기 때문에 먼저 성공을 한 놈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차는 어차피 먼저 성공한 놈들이 차를 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차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훨씬 더 서비스센터 이런 것 중에서 구매한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불만사항이니까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런 개선사항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차를 많이 팔아야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S클래스가 탑에 있고 그 밑에 뭐 7 시리즈가 있는 거고 7 시리즈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아우디나 렉서스가 있는 거죠. 근데 렉서스는 내가 안 타봐서 렉서스랑 비교하긴 힘들고 렉서스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니까 이제 내가 타본 7 시리즈랑 이제 이 S클래스는 타봤으니까 아우디도 롱바디 쇼바디 둘 다 타봐가지고 A8 쇼바디보다는 롱바디가 주는 약간 그런 승차감이랑 비슷한 것 같아. 실제로 이렇게 토크 벡터링이 이게 전달될 때 뒤쪽으로 후륜이랑 전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구동 변분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 코너링이나 이런 데서 이 차 뒷바퀴 쪽에서 느껴지거든요. 어느 정도 토크 벡터링이 오는 게 느껴지는데 그럴 때 차의 뒷좌석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 차의 거동 움직임 이런 것도 좀 아우디스러워. 솔직히 말해서 얘들은 S클래스랑 7 시리즈를 지향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옵션이나 실내 구성이나 이런 고급진 느낌은 7 시리즈랑 A8은 솔직히 게임이 안 돼. 이제 7 시리즈 완전 고상도 이 정도 내장의 퀄리티는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 솔직히 말해 지금 우드 그레인 마감이라는 이 우드 그레인도 아니고 지열자 리얼 원목이잖아요. 네. 이걸 이런 마감이라든 이런 구성이라든 위에 이 오리지널 전통 스웨이드라든지 이런 거는 S클래스에서도 상위급에 가야 느낄 수 있는 마감이고 그 정도 퀄리티니까 나는 어쨌든 좋다고 봐.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이런데 이제 화장 거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지금 뒤에서 이렇게 만졌을 때 터치했을 때 이런 느낌은 좋은데 이런 이음새나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유격이 느껴지거든. 차를 만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현대자동차 더 룸미러도 디자인을 아직까지 저걸 쓰는데 나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전차종이 좀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게 완전 디테일한 부분에서 마감 처리가 S클래스나 7 시리즈만 조금 모자르긴 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뷰하면서 차 가격이 어때? 얘는 풀옵션인데 1억 2천이야. S클래스 이 정도 내간에 이 정도 옵션 사항을 넣으려면은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줘야 느릴 수 있으니까 거의 한 8, 9천 치동루스까지만 1억 가까이 차이 나니까 1억 차이 나는 걸 가격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차를 사면서 E급을 사면서 가격 대비 2천은 깔 게 없습니다. 자, 차주님한테도 얘기하지만 가격 대비 2천은 깔 게 없고 이 차가 만약 1억 6, 7천이었으면 까겠죠. 까야죠. 솔직히 말해서 부족한 게 왜냐면 S클래스나 7 시리즈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모자르잖아. 성능에서도 그렇고 옵션 마감에서도 그렇고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깔 수밖에 없겠지만 하지만 5, 6천만원 1억 가까이 차이 나는데 그 플래그십 독일 세단에 어느 정도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만족을 고객한테 주면서 동시에 이런 넓은 공간과 가격까지 생각하니까 이 차는 깔 게 없는 거지. 어떻게 까 이 차를. 그리고 G80 내가 아까 주행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G80이 이 G90보다 한 등급 아래라고 해서 G80이랑 이 G90이랑 별 차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큰 오산입니다. G80과 G90의 이 갭 차이는 실제로 비교 시승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커요. 이 갭의 차이가 너무 커. 실제 이 마감이나 차의 세팅에 차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이제 물론 G80도 아까 리뷰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80도 앞으로 이제 신형이 나오니까 올해 이제 2019년도에 신형이 나온다고 하니까 신형이 나오면은 G90만큼 좋아지겠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G80과 G90의 차이는 큽니다. 저같이 어쨌든 사신다고 하면 G80에 옵션을 많이 넣어갖고 살 거면 차라리 옵션의 욕심을 조금 포기한다면 G90 3.3 터보 무조건 3.3 터보 엔진에 이 좀 엔트리 사항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 대형급 세단을 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뒷좌석에 풀옵션 프레스티지 사양이다 보니까 뒤에도 많은 이런 인포테인먼트 기능들도 들어있고 모니터라든지 후속 모니터 그리고 이렇게 뒤에 다양한 버튼들 열선 통풍 이런 거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도 당연히 가능하고 뒤에서 앞쪽 내비게이션이나 음향 볼륨 채널 같은 것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파워 누르면 이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터치가 되진 않습니다. 이쪽에서 조그 셔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공조 장치까지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잘 되어 있어요. 아주 편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버튼 편하게 이제 회장님 모드라고 그러죠. 회장님 모드로 가기 위해서 이 버튼 눌러주면
아, 이 버튼이 아니네. 자, 회장님 모드를 한번 세팅해보기 위해서 레스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앞좌석이 자동으로 이렇게 쭉 밀려나갑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 마련됐어요. 지금 혼자서 이렇게 니클락이 딱 되면서 기똥차인데 완전 회장님 모드입니다. 배도 이렇게 블루가 나와서 훨씬 더 회장님스러운 느낌으로 지금 아주 좋네. 아, 너무 편한데 차가?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느낌도 솔직히 말해서 S클래스와 7 시리즈보다는 아우디 같은 뒷자리, 아우디 A8 같은, A8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조금 요잉이 있는 게 롱바디 같은 경우는 요잉이라는 게 피칭이 조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차도 지금 뒷좌석 승차감이 이제 아우디 A8 롱바디 같은 느낌이 나요. 얘는 숏바디인데 아무래도 아우디보다는 서스펜션 세팅에서 조금 무르게 세팅된 게 느껴져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시내 주행시나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갈 때, 저 중저속에서 주행할 때 아주 편하게 지금 운전을 할 수 있게 세팅이 된 게 뒷좌석 승차감이 어쨌든 좋아요. 뒷좌석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회장님들 아주 편하게 타고 다니실 것 같아. 안녕하세요, 라리튜브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됐다. 트렁크 엄청 넓어. 자, 보셨어? 자, 거의 근 100kg에 가까운 제가 트렁크에 타도 공간이 남아. 봐봐. 한 명 더 탈 수 있어. 한 명 더 타도 되겠다. 어마어마해요. 골프백을 그냥 막 쑤셔 넣어도 되겠는데, 이 정도 공간이면. 캠핑카인가요? 캠핑카로. 이거 겨울에 캠핑카로 해도 돼. 따뜻한데 안에 갇혀도 안에 탈출 버튼도 있어. 전투기처럼. 사출 버튼. 자, 오늘 또 즐겁게 차량을 이렇게 탑승을 해서 즐겁게 차를 탔습니다. 우리 고객님한테 산타페 TM을 이렇게 협찬을 해주시고 또 지구본까지 해주신 고객님인데, 또 차가 너무 좋은 차를 이렇게 계속 해주셔서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저 힘든데 이렇게 차를 또 지원해 주시고 있는 이렇게 제조사 분들이나 또 우리 고객님들한테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또 이렇게 드리고, 차가 제가 기존에 이제 리뷰를 시작 전에 타봤던 EQ900이랑 뭐 외관을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어쨌든 차의 이렇게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EQ900도 뭐 G800과 월등히 뛰어날 정도로 차가 좋았다고 제가 느꼈고, 이 G90도 세팅값이 거의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때 좋아요. 부드러울 때 부드럽게 잘 달리고, 뭐 스포츠 모드 놓으면 전자식 댐퍼가 조금 딱딱해지는데 크게 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뭐 적당히 즐겁게 뭐 또 약간 뭐 엄청 스포티하게 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드한 주행도 이 차가 조금은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운동 성능이 아예 없다 그런 차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운동 성능도 갖추고 있고 차량의 근간 자체가 세팅이 아주 잘 돼서 나온 차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옵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차가 지금 풀옵션 상황이라서 이런 데 보시면 이 우드 같은 것도 거의 실제 지금 우드에다가 이거 프레임을 얇게 지금 까가지고 최대한 이 나무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나무 같은 거 가공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그냥 나무를 갖다 그대로 붙여놓으면 이 나중에 떠요. 근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뭐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처리 부분도 굉장히 고급지게 고급 기술 넣어가지고 돈을 안 아끼고 이런 부분 잘했고 이런 지금 이런 스티치나 이런 마감 부분도 EQ900 때보다 좀 더 좋아졌어요. 이런 이 박음질 처리나 이런 게 훨씬 정교해지고 확실히 더 좋아졌고 수제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수제는 아니겠죠. 위에 이 리얼 스웨이드 알칸타라 같이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도 이렇게 잘 돼 있고 고급차 느낌 확실히 나고요. 이런 마감 부분들이 이음새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현대가 좀 더 해가면서 갈수록 더 개선하겠죠. 만졌을 때 내장재 뭐 부품의 질감이나 이런 부분은 워낙 훌륭해서 이런 부분은 깔 게 없고요. 이제 플래그십 타사 이제 독3사의 플래그십 세단보다는 조금 마감 부분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차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가격을 가성비로 따지면 이 차는 최고죠. 정말 최고예요. 저도 돈이 있는데 가족이나 내가 개인 자영업자고 이렇게 큰 차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이 차나 뭐 K9이나 하여튼 뭐 크게 빠질 게 없는 제네시스고 이 G90 저 같아도 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공기압이 막 40, 45 정도 되는 수치고 공기압 한번 보여드렸잖아. 43, 44 되는 이런 수치였거든요. 차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통 튈 수 있는 공기압 수치였는데도 차가 노면을 이렇게 잘 물고 하체 쪽에서도 이 그립 주행을 하려고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이 차가 충분히 그런 하체 부분에 대한 세팅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옛날에 현대기아의 대형차의 느낌은 사라졌어요. 거의 이제 독일차에 가까워졌고 이제 EQ900까지만 해도 디자인이 좀 애매모호했다 뭐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 G90부터 이제 앞에 이런 그릴이라든지 원래 육각형을 썼는데 이번에 오각형으로 이렇게 바꿨죠. 이것 보고 뭐 정확하게 저는 뭐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현대에서는 이 그릴 보고 뭐라 하는데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 그릴의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너무 좋아져서 앞으로 뭐 차고 나올 뭐 제네시스 뭐 SUV라든지 G80 신형에도 이런 오각형 그릴로 앞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솔직히 링컨 컨티넨탈이 생각나긴 했거든. 네 생각은 어때? 나는 링컨 컨티넨탈 같아 차가. 너무 솔직히 말해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미국차스러웠어. 실제로도 북미가 이 차는 국내하고 북미에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에다 이제 니즈나 취향을 맞춰서 이렇게 조율을 해서 디자인 쪽도 그쪽 조율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 미국 애들이 봤을 때 이 차 크고 뭐 넓고 옵션 좋고 하니까 미국에서 잘 팔릴 것 같고 국내에서는 뭐 디자인을 나는 솔직히 조금 까고 싶긴 했는데 차의 완성도에서만큼은 정말 깔 게 없고요. 저는 이 가격에서 이 정도 완성도는 굉장히 훌륭하고 디자인은 솔직히 말해서 외관 인테리어 디자인은 뭐 EQ900 때보다 조금 더 좋아져서 인테리어 마감재나 이런 건 좋아져서 깔 게 없고 외관 디자인이 조금 까고 싶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뒤에 이 선을 통해서 하는 이 디자인들이 좀 이렇게 널찍널찍하고 차가 커 보이고 그런 느낌은 좋은데 조금 과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디자인은 개인차가 있고 뭐 소비자가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EQ900대 디자인이 조금 모호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완성도가 이 G90보다 저는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G90의 외관 디자인은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좀 링컨이랑 약간 그런 옛날 그 미국차의 대형차의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조금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뭐 자리를 잡아 가겠죠. 근데 좋은 디자인은 꼭 자리를 잡아가야 되나? 여튼 오늘 차량을 즐겁게 탔고 현대차가 이 차를 통해서 뭐 북미 시장에서 좀 제네시스 브랜드가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럽에서 기존에 이렇게 제네시스가 이렇게 박살나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못 팔았거든요. 미국에서 제네시스 엠블럼으로 안 팔고 과거에는 현대 엠블럼을 팔 때는 많이 박살났어요. 차 가성비가 좋은데도 사람들이 많이 안 찾거든요. 렉서스한테 많이 박살나고 그러니까 차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현대자동차를 응원하고 있고 많이 까지만 이 차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 리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깔 게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야 차키 줘봐. 차키가 이게 제네시스 G80이랑 차키가 똑같거든요. 생긴 건 똑같은데 훨씬 가벼워요. 모르겠어 이 재질을
이 키의 재질을 얘들이 뭐 경량화를 했는지 아니면 뭐 알루미늄을 썼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키가 디자인이랑 이런 건 다 똑같은데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냥 나는 그거 가지고 다니는 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어찌됐든 뭐 키에까지 뭐 했고, 자, 라리튜브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자,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눌러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라리튜브였습니다.